네, 시장 이슈하고요. 저희가 이제 관심주까지 좀 살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는 조금 더 매크로도 보면서 그 안에서 저희가 투자의 컨셉을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는 눈, 마켓 전략 시간인데 최호선 신한금융투자 강북금융센터 부지점장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얘기 좀 나눌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명절 끝나고 나서 시장에 오르니까 기분 좋으시죠? 뭐 아주 좋습니다. 네, 고객들한테 전화 좀 받으셨습니까? 전화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장이 오를 때는 전화 잘 안 주세요. 그죠? 장 빠질 때 전화 많이 오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시장이 이렇게 금리가 막 상승하는 구간 이럴 때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성장주들은 시장에서 자금 조달해야 되니까 자금 조달 비용도 많이 들고 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요즘 미국 증시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갑자기 막 성장주들이 날아가고 그러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어려워지는 이제 7월 달 정도에서는 사실 썸머 랠리가 과연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핵심은 뭐 금리 상승과 밸류에이션 부담인데요. 일단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FOMC가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고 그러면서 뭐 미국 통화 긴축이 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이제 급락했죠. 성장주의 대표적인.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게 되면 5월 2일 지수가 2,680포인트 전에서 7월 4일 날 저점이 2,200포인트가 떨어졌는데 네네. 일단 9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제 금리가 0.75 올릴 거로 예상이 됐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추석 기간에 반등이 나왔고요. 이거를 좀 해석을 해보면 일단 썸머랠리 해석과 좀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의 위기가 일단 심각한 경기 침체가 좀 아니지 않냐. 그리고 버블 붕괴는 아니지 않나는 어떤 안도감에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수가 썸머랠리처럼 박스권 장세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점에서 그때 이제 지수가 빠질 때 5월 달 정도에 증권사에서 리포트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성장주를 봐야 된다. 아,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9월 달인데 다시 한번 또 성장 종목을 좀 봐야지 않겠냐 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주를 봐야 된다. 유효하다. 아직도 성장주는 유효하다라고 네네. 보고 계시는 거고. 지점에서 이제 고객들하고 말씀하실 때 성장주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스펙트럼이. 네네네. 그중에서 좀 주목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일단 저는 이제 종목을 보기 전에 업종을 좀 보는데 네. 사실 이제 기존 방송에서는 이제 장이 안 좋을 때는 방산주라든지 이쪽 2차 전지라든지 네네네. 이쪽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많이 올라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성장주를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낙폭과대 성장주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 업종이 대표적으로 가상화폐와 메타버스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가상화폐와 메타버스 두 개는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메타버스 네. 확장이 되면은 세계 내에 이제 NFT가 연결이 되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코인이 활성화되니까 연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장주 쪽에 지금 흔히 말하는 태조 이방원 너무 올라 있으니까 네네. 그 외에 후발주자 또는 다른 데 관심을 둔다라고 하면 가상화폐하고 메타버스다. 그러면 메타버스가 먼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공간이 만들어져야 가상화폐도 사용이 될 테니까요. 저는 뭐 오늘은 가상화폐보다는 메타버스 쪽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싶고요. 네. 예, 이제 가상화폐는 사실은 이제 저희 주식 시장과 다르게 거래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이제 산업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신기술 산업이 이제 메타버스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제가 꺼내낼 내용은 일단 정부 정책으로 주도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는 내용을 혹시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면 네. 정부가 2021년 5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는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여기에 회원사를 계속 모집해서 이제 2002년도에 850개 회사랑 그다음에 기관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추진 이유로 이제 보게 되면 정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스마트폰에 이은 차세대 플랫폼으로서 디지털 전환과 함께 ICT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한 축이다. 네네. 두 번째는 이제 따라서 ICT 생태계 경쟁 구도 재편 가능성에 대비해 신시장 개척과 선점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투자 예산을 2020년도에 이제 5,500억을 추진하고 있고요. 2025년까지는 총 연결 신사업에 2조 6천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네네. 정부가 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자금도 많이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다. 네, 그 맞습니다.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둘만하다. 네네. 사실 어떤 분들은 정부가 관심 가져서 잘 되는 거 못 봤다 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신산업이니까 정부에서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분야이긴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메타버스도 뭉뚱그려서 저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고 그 네네.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서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좀 반응이 좀 잘 나올 만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따로 있으십니까?
기존에 사실은 메타버스는 이제 작년에 많이 좀 올랐고요. 네네. 그다음에 올 초 2월 달에 다시 한번 좀 붐이 일었는데 그때 이제 구성 요소를 좀 보게 되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볼 수가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하드웨어가 VR, 뭐 HMD, AR 글래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AI, 뭐 3D 엔진, 디지털 트윈, CG VFX인데 관련해서 종목들이 이제 CG VFX, AR에서 뭐 위직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주목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좀 소개할 만한 데는 어디가 있으십니까? 오늘 내용으로 보게 네. 되면은 이제 그 서비스 유형에 따른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게임 메타버스가 있고 소셜 네트워크 메타버스가 있고 생활산업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네네. 그냥 우리가 가장 익숙한 거는 이제 페이스북 이름을 메타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NS 형태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이제 그 메타가 네.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가 하고 있는 제페토가 있겠는데 저는 오늘은 이제 준비한 거는 게임 메타버스. 그러니까 모바일 PC 기반 게임형 메타버스고요. 이제 게임 수익 및 콘텐츠 제작, 판매, 쇼핑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마인크래프트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뭐 로블록스 이런 데는 해외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고 네, 맞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기업들은 아무래도 더 친숙하실 테니까 네네네.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봐야 될 텐데요.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근데 게임 산업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이 메타버스 생태계 핵심은 컨텐츠인데 이 컨텐츠를 어떻게 생산하고 유통하냐가 핵심입니다. 네네. 근데 그런 분야에서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좀 준비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게임 메타버스를 좀 주목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게임 메타버스의 이제 컨텐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구조가 이제 게임 엔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게임 개발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바일 게임 말고 일반 PC 게임은 스팀이라는 그 미국에 있는 사이트에서 모든 게임을 다운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연결되는 기기가 이제 뭐 PC가 있겠고요. 이 PC에 연결되는 게 이제 개인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스트림 게임에 대한 어떤 그 스트리밍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했던 e스포츠 산업이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그 스트리머라고 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네네. 연결된 플랫폼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트위치, 유튜브, 아프리카 TV가 있는데 네네. 그중에 이제 국내 회사로는 아프리카 TV를 좀 주목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엔 메타버스 내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을 좀 주목하고 계시고 네네. 거기에서 특히 게임 쪽 네네. 그러면 이 게임이 메타버스 세계로 가는 동안에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뭐 트위치, 유튜브, 아프리카 TV 이런 플랫폼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네네. 뭐 국내로 치면 이제 아프리카 TV니까 아프리카 네네네. TV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 아프리카 TV는 세계 최초로 네. 별풍선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BJ 지금은 인플루언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후원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돈 쏴주는 거죠, 별풍선으로. 맞습니다. 그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e스포츠가 한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e스포츠가 각각 다양한 주체들이 이제 중계를 하고 후원을 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는 아프리카 TV 혼자 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e스포츠가 시장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글로벌 시장이 지금 약 1.5천억 정도 유지가 되는데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의 중요한 건 동시 접속자 수가 중요한데 네네. 이 게임 관련해서 롤 챔피언십이 2018년도에 이제 시청자 수가 1억 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수익화되는 산업 부분이 안 돼 있는데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정착화되게 되면 이 인플루언스를 쫓아가는 그 팬덤 현상을 이용한 그 동시 접속자들, 그러니까 네. 유료 결제를 할 수 있는 그 접속자 수이 많아지면서 이걸 매출로 연결시킬 수 있다. 그렇죠. 아프리카 네. TV가 어떻게 보면 유튜브나 트위치에 앞서가는 상황을 할 수 있는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TV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 있어요. 사실 네네. 24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갔던 게 2021년 9월, 뭐 10월 이때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주가가 7만 5천 원이니까 네네. 야, 이게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이제 밸류에이션만 보게 되면은 실적 밸류에이션 보게 되면 사실은 주가가 싼 편입니다. 네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그러니까 밸류에 비해서는 싸다. 저평가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장주 네. 개념으로 안 보더라도 매년 실적 개선 속도를 보게 되면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 구조는 사실은
그 광고 시장의 온라인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 온라인화되는 그 동시 접수자 수들이 많아지는데 그 이유는 컨텐츠가 확산이 되고 있고, 가장 오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게임 관련된 팬덤 현상이 이제 아프리카 TV에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실적이 아주 좀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목표 지점을 어디까지 좀 봐야 될까요? 지금 22선 밑에 주가가 지금 와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1차, 2차 뭐 이렇게 좀 목표가 좀 두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권사 목표 주가는 네네. 한 11만 원대 형성이 돼 있고요. 요즘 증권가에서 나오는 목표 주가는 네, 11만 원 네. 정도. 물론 이제 주가가 하락하기 전 2월 달 정도에서는 16만 원, 뭐 20만 원 리포트도 있습니다. 우리 부지점장님 마음속에 있는 목표 주가는 비슷합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틀린데 네. 일단 그 가치주로서도 그 아프리카 TV를 볼 수 있지만 성장주로 보게 되면 국내 유일하게 이제 그 멀티 채널을 할 수 있는 네. 메타버스 플랫폼 방송 스트리머이기 때문에 가장 주목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뭐 다른 어떤 그 버추얼 스튜디오 같은 어떤 기술적인 회사들보다 네. 오늘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 TV를 준비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메타버스 얘기를 좀 했습니다. 최근에 게임주 메타버스 시장에서 약간 소외받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게임 산업이라든지 메타버스 산업에 있어서 핵심이 될 만한 플랫폼 업체를 좀 주목하자 이렇게 오늘 설명을 해주셨고요. 특히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제가 아까 이 성함을 까먹었습니다. 우리 최호선 신한금융투자의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